박상진. 1884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돌아가세요. 박상진. 이분이 누구냐? 대한광복군 총사령이었어. 대한광복군은 뭐냐면 우리나라 1910년대 독립운동을 할 때 1910년대 우리 국내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대한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이 대한광복군의 총사령이었고 부사령이 누구였냐? 이석대라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사람이 바로 김좌진이에요. 그래서 이 김좌진은 나중에 이제 만주로 파견이 되어가지고 대한광복군 부총사령으로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 활약을 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런 대한광복군에 그 강령이 있어. 강령이 뭐냐? 첫 번째, 부호의 의연금 및 1인 세금을 압수해서 그 돈을 가지고 무장을 준비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강령에 의거해서 무슨 사건이 있냐? 경주 세금 우편마차 탈취 사건을 벌였어. 그래갖고 진짜 8,000원 정도의 세금을 탈취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군자금을 마련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 우리 작년에 중국 가가지고 15만 원 탈취 사건 있었잖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영화에 그 놈놈놈의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 이 세금 하는데 뭐 이게 12월 24일 날 일어났어요. 이 사건을. 그래갖고 다리가 있는데 그 세금 마차가 항상 지나가는 다리를 폭파를 해버렸어. 폭파해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물을 건너야 되는데 물을 건너고 막 이럴 때 확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런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보세요. 만주 군관학교를 세워서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그러니까 뭐 떠오르세요? 신흥무관학교 있죠. 그 신흥무관학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병 및 해상군인과 만주 이주민 소집 훈련. 우리가 오늘 의병할 건데 다 의병이 나중에 칠천도 창의군 패배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 만주로 이주하잖아요. 거기서 독립운동을 할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켰던, 우리가 또 조선 독립단이나 나중에 나올 텐데 그런 활동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중국 아라사가 러시아죠. 아라사 등의 무기를 구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본부는 상덕태 상회라 그래가지고 대구에 그 상회를 만들어요. 백산 안희재 선생님 아시죠? 그 백산 상회가 부산에서 제일 큰 상회였잖아요. 그것처럼 상덕태 상회는 대구의 상회야. 그래갖고 여기서 서로 연락하는 그런 망인 거예요. 그리고 연락기관이었고요. 여섯 번째,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 처단을 하는 행형부라는 부를 만들었어.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 대한광복군이 뭐를 하냐면 친일 매국 인사뿐만이 아니라 부호들,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암살 이런 거를 많이 했어. 대표적인 게 누구냐? 그 경북 칠곡에 대부호가 있었어요. 대구 지역에는 장승원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칠곡의 대부호였어. 장승원이. 이 장승원이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왕산 허위 선생님이 나중에 의정부 참찬이 되세요.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 엄청 높은 고위 관직이잖아요. 정삼품이니까 같은 이제 지역 사람이니까 허위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매관매직을 해. 같은 동양 사람이고 한데 나 이 경상도 관찰사 이런 거 하나 주십시오. 돈을 이래가지고 억대 돈을 싸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허위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돈을 받으면 이놈이 이 돈을 바친 만큼 가서 그 경상도 지역의 그 민중들을 또 수탈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돈은 차마 받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돈을 받지 않겠다. 나중에 내가 지난 시절 의병운동을 해보니까 군자금이 엄청 필요하더라. 언젠간 다시 우리가 독립항쟁을 할 때 돈이 필요할 때니 그때 너 그 군자금을 댈 수 있겠냐 했더니 지금 드리고 싶은데 그때는 더 키워서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착하신 거지. 종이에다가 그러면은 각서를 하나 써라. 그래갖고 각서를 써요. 다음에 독립자금으로 내겠음. 꾹 도장을 찍었어. 그러고 좋아가지고 얘는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독립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이 박상진 의사가
제자잖아요. 그리고 허위 선생님한테서 그 받았던 그 증을 들고 가서 너 옛날에 허위 선생님한테 이 증을 해지 않았냐? 지금 우리가 독립자금이 필요하다. 달라. 갔어요. 오셨냐고. 내가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풍찬노숙하시면서. 그래갖고 음식을 대접하고 집에서 주무시라 그래. 그때 꼰질러. 일본 경찰한테. 그래갖고 이 장승원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또 한 번 더 가요. 이 대한독립단에서 가서 처단을 합니다. 처단해요. 그래서 이 자식 셋이, 이게 셋째 아들이거든요. 장택상이. 세 아들인데 그 세 아들이 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된 거예요. 독립군이 와가지고 너가 돈을 안 주는 것보다 자금을 받으러 간 우리 독립군까지 너가 밀고 했다. 이래가지고 처단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이 장택상이가 그 경찰 수장이 되잖아요. 경찰 수장이 돼가지고 노덕수를 시켜가지고 김원봉이를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김원봉에게 뺨 때리고 그 모독을 줬던 인물이 장택상이야. 그래서 제가 어제 공부하다가 열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밝혀야 될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목적은 우리가 무력을 완비하고 실력을 양성해가지고 독립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게 바로 대한광복군인데 이 총사령관이 박상진이었고 이 박상진은 바로 허위 선생님의 제자였다. 그래서 나중에 허위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시잖아요. 그럴 때 서대문 형무소가 생기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사형수가 이 허위 장군이 되십니다. 그래서 허위 의병장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집행하는 사람이 시신을 거둘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허위 장군이. 나라가 없는데 시신 따위 걱정할 때냐? 나는 이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져도 상관없으니 빨리 집행하라. 이래가지고 의연하게 집행을 해갖고 이 시신을 산에다 버렸어. 일본놈들이. 그 산으로 찾아가서 그 시신을 거둔 사람이 박상진이야. 그래서 1년간 심요살이를 합니다. 박상진 의사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장승원 처단 사건이 밝혀지면서 대한광복군 박상진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당하시게 돼요. 박상진 의사도. 그래서 1921년에 사형을 당하시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 울산에 가면 이렇게 동상도 있고 추모비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가도 기념관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